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통 이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극장에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형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렇게 극장료가 아닌 학비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을 뵐 때는 좀 긴장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이 여러 수업 중에 하나라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부터는 이거 과연 귀한 시간에 저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 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도 있는데 10만 진성 관객을 만든다라는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관객분들이 아닌 분들도 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함께 공유를 해서 틀림없이 아마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하고 나중에 그런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말이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스튜디오로 연락이 오면은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적지를 않는 편이라요. 보면은 어디든지 영화제도 그렇고 뭐를 낼 때 보면은 그 영화제의 제작품을 처음으로 내는 건데 그 전에 수상 경력 막 이런 것들 그런 쓰는 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다 싶기도 했고, 또 저희 팀 요새는 홈페이지를 잘 고치지는 않는데 저희 팀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스태프들 이력에 특이하게 다 초등학교 졸업 그것만 딱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갖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이따가 얘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떠오르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통 학교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끝나고 나면 수업이 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4시니까 5시, 6시 정도나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오늘 오신 분들은 그림이 잘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모르지만 얼굴 하나 정도는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이름도 적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우리 팀 프로듀서분이 이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맨 뒤에 아마 문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냥 애니메이션 했었던 작품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작품을 이제 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래서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갖다 붙이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행운처럼 이제 20몇 년을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1992년 9월 16일이 제가 애니메이션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애니메이션을 20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 해오는 이유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유를 저도 모르게 갖다 붙이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젊을 때에는 그냥 서울이라는 하늘 아래에서 책상과 연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개봉해서 관객들하고 만나고 지금 한국 단편문화 그리고 또 하나의 엽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그 엽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저 작품을 하기로 마음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있는 명함 갖고 계신 분들, 연락처 있는 분들한테는 다 발송이 됐고요. 지금 이제 하나둘씩 제가 뵙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생긴 신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념이 사실 성공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해가면서 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한테는 어떤 신념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정말 결혼한 사람하고 행복하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을 가지고 이 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요새 조금 고민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팀은 3D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2D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는 뭐 예전에는 제 나이 또래랑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더 가혹하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단순하게 작품의 완성만을 위해서 지금 젊은 스태프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저한테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해내고자 하는 이런 신념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너무 무의미한 것들이 돼서 요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신념이라는 게 생긴 뒤부터는 너무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저도 근래에 이 신념이라는 게 생긴 딱 1년 정도부터 그냥 서스럼 없이 그전에는 어떤 모임도 안 나가고 뭐랄까 어떤 뭐 나라에서 애니메이션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긴 뒤로는 서스럼 없이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면은 저도 이 강의 같은 것들을 연락을 받으면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행복하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은 자기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설득을 하기도 하고 나의 편이 돼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의 길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제가 이 교수님이 소중한 나의 꿈을 11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중간에 겨울연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살아오름이라는 극장용도 지금 계획이 투자가 되면은 2년이고요. 투자가 안 되면은 또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그 기간이 되게 웃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셔서 어떤 직업을 만나시고 어떤 일을 겪고 이러다가 10년 정도 됐을 때에 이 살아오름이라는 작품이 극장용으로 완성돼서 극장에서 딱 만나는 순간을 겪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삶 속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또 희망도 있고 좌절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기간을 저 또한 똑같이 그렇게 겪게 될 거고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이렇게 뵙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뭐랄까 의미 부여를 잘 안 하는 예전에는 더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다음에도 극장에 가서 보면은 이 메밀꽃 필무렵을 가장 사실은 이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어떤 새로운 논리로다가 이렇게 막 의미를 막 부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딱 선택의 기로에 딱 섰었는데, 그 메밀꽃 필무렵을 작업을 하면서 허생원의 삶을 보면서 그냥 나도 그냥 하나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많은 것들을 후회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든 또 많은 스텝을 갖고 있는 감독으로서든 욕심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가고 있고 그 욕심의 길과 방향들이 또 나눠드린 문서 속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미리 보내드린 이유도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논리들을 체계화시키지 못했는데 요번에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우연히 특강을 갔다가 앉아있던 한 학생분을 만나 대학원이었는데 그 학생분도 똑같이 문화 연구였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저희 팀 프로듀서로 왔거든요. 근데 그 학생 때문에 뭐 제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더 이렇게 신나서 하게 되는 막 그런 계기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있어서 미리 글로다가 드려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댁에 돌아가셔서 한 번 정독을 하시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지금 이런 길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큰 틀은 한국 애니메이션,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그 실패의 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과 과정의 연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뽀로로 애니메이션도 보고 이런 과정들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그냥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밑에 써 있는 것들은 그냥 아마 제가 이런저런 거 쓴 거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제 스스로도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앞으로도 학생분들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 때문에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신념을 갖게 되고 저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청년분들한테 정말 멋있는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것들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을 만들기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선 소중한 날의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중한 날의 꿈은 한 11년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개봉 후의 과정들은 거기 웹사이트에 보면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중한 날의 꿈이 11년, 2003년 정도에 제작을 할 당시에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었고요. 안 하다 보니까 옆으로다가 아동용 콘텐츠라는 이름으로다가 정말 많은 것들이 허수로다가 이렇게 투자를 받고 했어요. 근데 허수라는 게 제가 말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진심을 다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을 심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품이 나오지도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중한 날의 꿈을 딱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써서 제가 썼던 일기들하고 제가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계속 철야를 계속 하는 편이라 적어도 스태프들하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토요일마다는 스튜디오로 개방해서 이렇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한국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직업만 오래 한 사람이 함부로 누구한테 응원을 주거나 힐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함께 1시간 동안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정성으로 느껴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작품을 이제 기획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이런 작품이면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낼 이유가 있는 작품이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작품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후에 또 하게 되는 모든 일에도 이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제가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유명한 게임 프로모션 오프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론 뽀로로도 했고 그 다음에 겨울연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이제 이 작품을 했거든요. 겨울연가 같은 경우는 아예 너무 바쁠 때나 이제 아예 못한다고 했었는데 배용윤 씨가 3번이나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삼고초를 해주셔가지고 그 소중한 날의 꿈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하루 중에서 제가 한 4시간은 자야 되니까 20시간 일을 하면 3분의 1만 겨울연가에 쓸 수 있고 3분의 2는 이 작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하루에 다를 겨울연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 정말 11년 정도 저 작업을 하는 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어찌 보면 순수했는데 어찌 보면은 좀 다른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봉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연필로다가 온전하게 11년 정도 정성을 다해서 그려가고 정말 저기에 작화지가 한 11만 장 정도 작화지도 들었는데요. 한 장 한 장에 제 손때가 다 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반응을 할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우리 관객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이제 류홍준 교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쓴 글과 이런 것들도 느끼고 하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딱 이 작품을 이제는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개봉을 할 때만 해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너무너무도 그 인지도가 없어서 보통은 배급 시사를 하게 되면은 기자분들이 한 30분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대 행사에서. 그래서 이 작품을 함께 했던 뽀로로 회사하고 서울시 그 기관 분들하고 미리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좌석이 한 150석이니까 좌석이 덜 차면은 그 기자분들이 좀 실망도 하고 그럴 거다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정말 150석을 기자분들이 꽉 차주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시는 기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일간지 4대 방송사에서도 다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개관 정도에서 개봉을 꿈을 꿨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120개관 정도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기자분들이, 1년씩 없는 기자분들이 요즘 기자분들은 영혼이 없는 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거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내고 아마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도자료 보낸 게 기자분들이 그대로 드래그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오타까지도 그냥 쓰고 하니까요. 그랬는데 소중한 날의 꿈은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셨거든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개봉을 했는데 이 작품이 그 딱 2박 3일 만에 싹 내려갔어요. 극장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피디수첩에서도 방영을 했었는데 2011년 6월이 대한민국 초유로다가 트랜스포머 3가 독과점으로 개봉을 하면서 그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그때부터 전략이 생긴 거죠. 그런 대형 배급사에서 입소문이 내기 전에 전국에 깔아서 그 관객들이 보게 한다가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극장의 아마 90%가 다 트랜스포머가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제가 길게 하는 것보다 거기 엽서 뒤에 있으니까는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신념을 갖고 하게 되는 순간에 이런 글들과 이런 선례들이 신념을 갖게 하는 정말 큰 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근거를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엽서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개봉이 지난 한 4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상영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도 상영하고 또 뭐 이런 찾아가는 영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이 상영되는 걸 보면서 한 번은 그런 기업의 논리로다가 이렇게 좌절 아닌 좌절을 겪었는데 역시나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인구가 작잖아요. 물론 인구가 작아서 내수가 안 되는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성을 다한 것들이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틀림없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따가 다 말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이든지 젊을 때 지금 젊은 분들은 저보다는 더 꿈을 더 크게 갖고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응원하는 것들을 서로 함께 해가면은 충분히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전북대 교수님 성함을 잠깐 혼돈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그게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되는 꿈을 꾸냐고 그냥 미꾸라지들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논리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품앗이처럼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굳이 용이 나게 하는 것보다 정말 미꾸라지들끼리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근래에 이제는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중한 날의 꿈의 저런 과정들이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우치게 해줬어요. 요 글들은 아마 거기 문서에는 없었을 텐데 제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 그거예요. 저희 피스수첩 영상은
제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편집을 해왔거든요. 그 방송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PD님한테 오늘 강의 때 쓰겠다고 했더니 너무 선뜻 그걸 DVD로 보내주셨는데 편집을 해도 한 20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면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는 나중에 교수님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게 왜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극장에 한 영화가 이렇게 많이 깔리는 거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마 그 필수처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거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에만 너무너무 몰두를 정말 했었어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는 직업을 충실하게 하면 됐지 내 주변에 무슨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막 참여를 하거나 그런 편이 못됐어요. 물론 뭐 그냥 제 나름대로 멀티플렉스에 가서 영화를 안 본다든지 그 다음에 한 10번 갈 거면 7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3번 정도는 큰 마트에 가서 공산품을 산다는 제 기준은 있었지만 그냥 그거는 뭔지 몰라도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했던 거지 어떤 기준들이 없었어요. 근데 소중한 날의 꿈을 겪으면서 독과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극장에서 내려갔을 때 그 영화를 정말 살려주신 분들은 그냥 일반 관객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시골에서 한 6시간, 7시간씩 버스 타고 가셔서 봐주신 분,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서도 몇 시간씩 오셔서 영화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날의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었나? 그래서 제가 요 글을 언제 읽으면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정말 딱 나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에게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을 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가면서 지금은 제가 하는 애니메이션과 제가 하는 관객 만들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꿔가시는 분들한테 내가 힘을 보탰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소중한 날의 꿈을 통해서 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그냥 지금 하는 말들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을 개봉한 후에 이렇게 제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물론 저도 제가 뭐 언행일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내에서는 조금씩 사회에 대해서 참여를 해가고 있고 또 그런 일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요란떨지 않고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중한 날의 꿈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제 윗세대와 저보다 좀 어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나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본인 시대를 극장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청년분들에 대한 거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리신 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도 뭔가가 이렇게 함께 가는 느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담겨진 모습을 통해서도 무언가가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아오름이라는 작품을 잘 지켜보시면은 아마 신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10년이 걸려서 완성이 될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노력들에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해가면서 지켜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인데요. 원래는 이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을 때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편문학 가가지고 하나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작업을 조금 빨리 하게 된 이유가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한국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나쁜 말로 말하면 그분들한테 간택이 되지 않으면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도
큰 회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이 산업으로만으로는 다른 작업이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데 과연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 거라는 문제인 거죠. 저는 그 나라의 애니메이션은 밝고 건강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와야지 관객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거쳐서 애니메이션 해왔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 그 감독들이 신선하고 건강하고 명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작은 작품들이 빨리빨리 자주 나와줘야지 관객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마음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한국에서는 점점 더 없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조금 더 빨리 택함으로 인해서 한국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좀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마음이 안 가 있는 어른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을 해마다 나오는 거를 극장에 가는 연습이 되면은 한국 극장의 애니메이션 지도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우레메하고 뭐 태권브 하신 어른분을 만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너무 무용담처럼 얘기하세요. 근데 정작 그분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그때 태권브 이때로 끄시고 한 기간이 툭 잘라나갔는데 이 툭 잘라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PD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를 바꿔가야 될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의 PD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다 수입해서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방영을 한 거예요. 제작하는 것보다 그 한 편은 3,400만 원이면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 TV에서 틀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정말 뭐 코난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이 그냥 이때 한국 건지 알고 봤다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 희망을 갖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마주대한 분들이 방송국에 가서 PD를 하시고 이렇게 될 때 한국 애니메이션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책임한 분들이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태권브이나 이런 감독님들이 점차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눈높이와 마음을 같이 하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은 달랐겠죠. 근데 그 시절을 통째로 빼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 애니메이션이 상영을 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뭐 디즈니 거건 일본 거건 애니메이션이 다 그냥 애니메이션이면 되지 어느 나라 게 왜 중요하냐. 근데 그거에는 굉장히 큰 이런 심오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성화시키는 것들을 단편문학으로 하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후진타오 그 양반이 아예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무료로다가 중국에다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브리 거부터 보면 다 줄 테니까 무조건 틀어라 그랬는데 중국은 딱 그걸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진타오가 그 공식 성상에서 내 손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는 걸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런지에 거절해서 실제로 중국에는 방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좀 더 기회가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이랑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이 제가 잘할 수 있는 한국 단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 안 적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뽀로로 애니메이션 하면서 빨리 이제 거기 작업에서 나온 게 이게 산업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봤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그냥 유년 시절을 끝내고 나서 감성이나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딱 생길 무렵에 볼 수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단편문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작품들을 조금 빨리 만들어서 뽀로로나 로보카포니를 깬 아이들이 딱 만나게 된 애니메이션이 소나기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 이청순 선생님의 작품들, 권정선 선생님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겪어가면서 미국이나 디즈니나 이런 지브리나 이런 좋은 애니메이션을 같이 겪어간다면은 아이들 감성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른분들이라 잘 모르겠는데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은 한국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억의 흔적이 같아야 민족이라고. 근데 뭐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이란 개념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역할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은 그렇게 거리를 더 멀게 하는데 애니메이션이 일조를 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편문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녀로 자라날 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스텝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스텝들이 지금 드림웍스도 가 있고 전 세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웬만하면 다 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웬만한 회사에는 다 저희 스텝들이 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뿌듯한 이유는 그 스텝들이 나한테 배웠다 이것 때문에 뿌듯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소중한 날의 꿈을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사물들을 들여다보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여봤고 김첨지 얼굴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성시대를 그려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서 하는 애니메이션에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정서에 대한 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어벤져스가 한국에 와서 찍었다고만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2, 3년만 지나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게 중국 거리인지 한국 거리인지 알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뭐랄까 이런 것들은 일본 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기생도 물론 게이샤라든지 뭐 사무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인 너무 표면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온전한 이 단편 문학을 한 번씩은 꼭 끝내보고 그 회사를 그만둬도 그만두라는 게 그렇게 해서 손에 익히고 마음에 익힌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드림웍스를 가든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언론이고 뭐고 가장 많이 속인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은 되는데 기획이 안 돼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가장 사실은 뭐랄까 가장 거짓말이 많은 말이거든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반대로 느낀 게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보면은 기획은 너무 뛰어난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손이 사실은 더 부족해요. 근데 OEM 하는 사장들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가장 논리가 좋은 말이 우리는 기획력이 부족하고 단지 손은 잘 그리니까 미국이며 일본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습득을 해라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획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난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은 절대 기획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받침시켜줄 손이 부족한 게 더 많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은 일본 사람들이 다 붙여요. 100%. 절대 그냥 갖다 쓰진 않거든요. 심지어는 연필때만 묻혀와라 이런 말들도 해요. 그럴 정도로 뭐 이렇게 속인 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 제가 젊은 PD나 이런 분들 기획력이 뛰어난 PD분들이 자기 기획을 가지고 뭘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손과 이런 그런 것들 연기가 안 되는 애니메이션 상황을 보면 더 답답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허생원처럼 정말 내 손으로다가 뛰어난 기획을 살려줄 수 있는 것까지를 가고 싶은 게 또 제 많은 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문학을 해마다 이렇게 3편씩을 무조건 개봉시키면서 해가고 있고요. 10편 정도만 제가 할 생각이고 10편 지나고 나면은 그 스태프들한테 한 작품씩 스스로 해보게끔 하는 기회를 줄 생각이고 또 문화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근데 이게 내 직업이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한테도 30분짜리 하나씩은 그렇게 지금 맡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작품 주기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면 청년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나마의 시간이더라고요. 6개월 정도면은 한번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한 작품을 프로듀서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애니메이터도 하고 나면은 스스로도 좀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것들을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은 이렇게 막 자기가 되게 건강한 사람임에도 이 젊은 분들이 자기를 되게 비참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로 딱 제작 기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최선을 다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막 태도도 달라져요. 그걸 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 단편문학은 다양하게 많은 학교와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모든 그림쟁이들이 참여하고 대한민국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인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애니메이션 지도를 바꿔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른분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야, 이들이 내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구나. 이런 모양을 통해서 이 단편문학을 해가고 있는 게 사실은 꿈이고, 저는 제가 다른 어떤 작품보다 이 단편문학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소망이기도 하고요. 나의 첫사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보다 소설가하고 시인이 꿈이었어서요. 이 단편문학을 하는 거는 저의 마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단편문학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나기하고 무녀도예요. 근데 소나기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올해 나오시면 꼭 극장에 가서 보세요. 소나기는 저도 이렇게 그리면서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너무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근래에 이제는 딱 하기로 마음먹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제 핸드폰에만 지금 만들고는 예고편이 들어있는데, 소중한 노력을 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주변에서 애니메이션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직업을 택했고,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무작정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감으로 인해가지고 남의 기회를 또 뺏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조금 더 큰 이야기를 써놨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과연 제가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 고민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인력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성규 감독님이라고 만드신 건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해고전을 갔다가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인디스페이스라는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걷다 보니까 정동길이라는 곳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밤에 아무도 없는 정동길을 걸으면서 이성규 감독님의 인생하고 또 오래된 인력거라는 작품 속의 인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그날 밤에 깨달아서 딱 이 작품을 결정을 해서요. 지금은 뭐 스태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년이 걸려도 정말 꼭 해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고요. 오늘 이제 엽서들을 다 나눠드렸는데 그게 1탄의 엽서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골목골목에 확정되는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다 꽉 차지는 날 이제 개봉을 딱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엽서가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엽서는 제가 드렸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엽서를 꼭 쟁취하셔서 나중에 다 모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있다가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얼굴도 그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꼭 다시 뵐 수 있는 행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만 진성 관객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이런 것들을 통하고 예술영화 전용관들을 이렇게 만나가고 이제 이래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이후에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재산을 남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저 10만 관객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선생님의 10만 양병설 아마 들으신 적 있을 텐데, 10만 정도 되는 관객이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찾아주면은 정말 젊은 다양한 창작자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10만이라는 관객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만이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면은 지금 한국 단편문학을 갖다가 개봉할 때 어떤 식으로 개봉했냐면은 딱 30개관만 개봉을 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예술영화 전용관이 여기 대전에는 대전 아트시네마가 있거든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 개봉을 할 때 모든 대한민국 예술영화 전용관에서만 개봉을 하겠다.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관이 없는 곳에서는 CGV나 매각박스에 상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공언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보통 예술영화 전용관에서는 2만 명 정도가 들면은 정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독립영화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을 딱 3만 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술영화 전용관을 찾아주시는 분들 10,000명, 그리고 소중한 날의 꿈을 보신 분들 10,000명,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10만 진성관객 만들기로다가 강연을 통해 만난 분들의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10,000명, 그래서 딱 30,000명을 꿈꿨는데 지금 아마 34,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딱 이 10만 진성 관객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를 딱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소나기하고 문여도가 개봉할 때에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10만 관객만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정말 이후에 다양하게 자기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건강하게 만나갈 수 있고요. 또 대기업한테 물론 자기가 만드는 작품이 대기업이랑 당당하게 싸운 만큼 멋진 작품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혹은 좀 성격도 그렇고 해서 관객분들하고 조그맣지만 예쁘게 만들어 가려는 창작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제가 그래도 애니메이션의 선배로서 유산처럼 물려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의 꿈 개봉 이후로다가 애니메이션과 강의는 안 해요. 저는 강의는 안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그런 전혀 다른 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가 없는 그런 교수님들의 부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제가 하는 길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저 10만 진성 관객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일이기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 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좀 뜬금없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앉아서 자기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저 10만 진성 관객이 저의 목표이고 저런 꿈을 갖게 된 게 소중한 날의 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갖게 된 거고 또 단편 문학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살아오름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간다는 거 아마 이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애니메이션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저는 저대로 작업을 해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관객과의 대화를 가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질문해 주시는 제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가 꿈꾸는 10만 진성 관객이 꼭 대단하라고도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얼굴도 그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쪼개서 고민을 하는 거는 저의 이런 관객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요새 예술영화 전용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되게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예술영화 전용관 같은 곳을 가서 작은 영화들을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꾸는 꿈이 다르지만 자기가 꾸는 꿈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가고 있는 것들을 응원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돼가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근래에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해가는 일이 막 확실히 들 때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명언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너무 기쁜데 제가 요 글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는 게 실현 가능할까 10만 관객이 근데 이제 요 글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게 그냥 정성을 다하면은 틀림없이 되겠구나 이런 뭐랄까 그런 것들이 가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요 글은 지금 이렇게 붓글씨로 직접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또 보내드릴 테니까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으로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은 틀림없이 감동시키고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몸소 앞으로 어쨌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하는 일들을 알게 됐으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고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써요. 술 사는 글도 쓰고 밥 사는 글도 쓰고 하거든요. 술 사는 글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죽음에 대한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막 요즘도 그렇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막 이불만 덮어도 이 죽음이 저는 굉장히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막 20시간씩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더라고. 깨어있는 게 좋고. 사실 SNS를 잘 안 하는데
얼마 뒤부터는 그게 하지는 않아도 우리 PD님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왜 즐겁냐면은 밤에도 누군가들이 깨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기뻐요. 나처럼 누군가들이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술을 먹거든요. 주중에는 술을 안 먹고, 이것도 지방에 가면 먹긴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토요일에만 술을 먹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사무실에 오시면은 우연히 뭐 배우분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연히 감독님들, 뭐 작가님들, 이런 분들 그냥 우연히 다 토요일날 만나서 제가 딱 일주일에 5만 원씩만 쓰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25만 원인데 제 용돈이 딱 25만 원이라 25만 원어치만 술을 딱 먹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요일날 우연히 대학로 오시면은, 저녁에 오시면은 그렇게 낯선 분들과도 술 한잔하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막 너무 힘들 때 누구한테 술 한잔 먹자고 하기도 그렇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기사를 읽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를 많이 포기한대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포기하고, 그거 아이 낳는 것도, 저도 아이 낳는 거 포기했는데, 이렇게 점점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데 인간관계도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남의 같지 않은 게, 제가 정말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여기 그 연구소 다니는 친구 하나 빼고는 정말로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 이유가, 어렸을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를 안 만났거든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월급이 3만 원, 2만 원 이러니까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술값도 못 내는데 만나기도 싫고,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20년 동안에 친구를 이제는 안 만나게 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은 막 그런 게 너무 서글프기도 하는데, 그냥 그동안 잊었었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스튜디오 오거나 이런 학생분들한테 밥을 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인가 제가 요거를 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때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때나 스튜디오에 오시면은 밥을 제가 사겠다고. 대신에 제가 나중에 60씩 먹어가지고 그림도 못 그리고, 또 그림도 못 그리는데도 자존심은 있어서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다행히 가난하지가 않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 테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은 당신이 사라고, 그거를 요 글을 어젠가 쓴 거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일마다 밥도 사고,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나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밥도 한 끼 먹고, 대신에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는 저한테 꼭 한 번씩 밥 좀 사달라고 이렇게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글이라 볼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두서없이 하는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를 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으로다가 그 학생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 그럴까, 밑도 끝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때문에 예쁜 이렇게 어른분들은 뵌 적이 있어요. 여기 말고 서울에 다른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미 어떤 직업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두 번은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전까지 와서 이야기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여러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남의 귀한 시간, 이것도 떠나가지고 여기 뵌 분들 중에서 아주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 외에는 제가 다시 만날 확률이 대부분들 없잖아요. 본인들께서 정말 쑥스러운 무릅쓰고 우리 스튜디오로 놀러 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평생 살면서 저하고 다시는 볼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볼 일들이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만드는 작품 정도는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진짜 뭐 글 하나를 저한테 부탁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물건을 저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든, 이런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또 이렇게 미리 우리 PD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해오고 앞으로 해갈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성의껏 남은 시간 동안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을 뭐 이렇게 단편만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OEM 작업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뽀로로 같은 유아용 작품도 하고 뜬금없이 겨울연가 같은 작품도 하고 했으니까는 적어도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뭐 제 생각까지 들어간 거를 말씀드리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정보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는 그동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관객과의 대화할 때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린 작품에 대해서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막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뭉뚱그려가지고 강의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이게 막 영혼이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객으로 이렇게 또 저는 그거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써놓은 말 중에 관객이라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 할 때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상당히 너무 꽁하문가 봐요. 그거를 너무 기억에 담아두고 있어서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나의 꿈 때문에 만나게 된 게 관객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객분들한테는 지금도 스튜디오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 안에 그림도 꼭 넣어드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꼭 한 번 정도 저의 그런 관객이 돼주시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강연 자리가 아니라 관객과 그거를 그린 사람으로 꼭 한번 이렇게 만나뵀으면 좋겠고 또 행운처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저의 관객이기도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더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얼굴 한 번씩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님 얘기한 거 왜냐면 저는 전에 수업도 이성 감독님 들었고 다큐멘터리도 봤고 이성 감독님 마지막 어떻게 가신 것까지 전달을 받는데 애니메이션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한 몸을 던져서 뭐 하나에 투신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들을 이거를 최근에 결국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계속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지 저도 이제 계속 연구나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특히 감독님께서는 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신감은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는 관객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오세요.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을 막 오시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유명한 이렇게 예를 들면 김난도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집의 손님들도 오고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우리 피디님하고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게 좋냐면은 그런 그냥 부딪혀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게 대단했던 거를 잘 몰랐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작품을 했을 그게 순수한 기쁨이라는 작품을 김창완 아저씨가 목소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편지 하나 써서 연락해서 그랬더니 그분도 선뜻 응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이 애니메이션 만들면서도 소중한 날의 꿈에 차범근 감독님이 얼굴로 나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신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정성을 다하면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누구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걸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이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조금씩 생겨가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근데 막 거창하게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성규 감독님이 제가 그 소중한 날의 꿈을 대구 동성에서 그 상영을 할 때 오셨어요. 가족분들하고 오셨는데, 그 GV 끝나고 나서 이제 이성규 감독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댁에 가서 커피를 꼭 대접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막 그 대구 팬들이 막 그 관객분들이 하도 열성적이어서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못 가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의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다른 방식의 후회,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후회, 이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조금씩 놓치고 이런 후회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뭐랄까 더 이렇게 큰 의미로 후회를 안 하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관되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너무 쓸데없는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그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 연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집착이 되면 어릴 때부터 되게 보기 힘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까지도 이렇게 다 무시하면서 막 어떤 가장이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낚시라든지 혹은 뭐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집착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보기 좋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많이 그랬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튜디오가 연필로 애니메이션을 막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다 당위성을 부여해가지고 연필로 했어, 연필로 그렸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볼 때 그런 집착이 없으면서도 되게 보기 좋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는 뭐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막 답변을 딱딱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어떤 게 됐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정말 스튜디오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한 2시간 동안 울다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정말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이 이런 느낌만 줘서 그냥 그나마가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 거. 다른 질문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주민을 보고 자라난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구름빵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렇습니다. 뽀로로스를 지난. 이제 그 뽀로로가 구름빵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TBS 케이블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같이 써주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볼 때 좀 꺼려지는 반면에 이제 그 국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담이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은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계속해서 다른 콘텐츠들이 계속 방영이 되면 오래됐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극장용 애니메이션 위주인데 이렇게 TV에 나오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위주가 아니라 극장용을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한국이 정말 제일 잘 만들어요. 뽀로로라는 로보카프를 잘 만드는데, 이게 잘 만들게 된 게 딱 그 계기가 뭐냐면은 그 대표들이 다 아기를 딱 다 낳고 자라는 모습 때쯤 그 작품들을 다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이가 자라고 내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애니메이션이 당연히 마음에서 잘 나오고 잘 만들고 싶고 정성껏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은 좀 유아용하고 어른용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성장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아용 콘텐츠를 기발한 생각을 가신 분이 계시면은 사업적으로도 하기가 지금은 용이한 상황이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부모가 될 때쯤에 기획자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장용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부분 극장용을 볼 수 있는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나 이런 나이대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가가려고 하는 창작자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창작자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창작자들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은 뭔가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다 넣어가지고 전 세계도 볼 수 있는, 절대 헐리우드 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보다 조금 더 살다 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가면은, 아이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뽀로로를 만든 것처럼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들도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 진심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이 딱 시작인 것 같아요. 연상호나 이런 감독들이 사회고발이나 이런 것 통해서 대한민국을 잘 들여다보고, 저 같은 사람이 정서적인 걸 잘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가 또 이런 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조금씩 하면은 10년 뒤쯤에는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창작자들이 우리를 잘 들여다봐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다양해지고 넓어졌구나. 근데 지금은 제작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누군가들이 안 하면은 아마 20년 뒤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문화기획자로 성공을 하셔서 이 강단에 딱 쓰시면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에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없었느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고요. TV 시리즈가 왜 힘든 거냐면요. TV 시리즈가 예전만 해도 제작비가 그래도 7, 8천에서 1억 정도는 가고 했어요. 그러면은 콘텐츠를 그래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제작비가 낮아서 그거는 정말로 열정페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제가 옛날에 TV 시리즈 할 때는 저도 젊었으니까는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사실은 그런 용어도 없지요. 같은 열정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몇 번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 지금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 시리즈는 다양한 연령대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마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내수가 있으면 되는데 한국은 내수가 안 되잖아요. 5천만 인구 가지고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아예 그런 게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가지고 몇몇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글로벌이 해결이 될 거냐, 그게 또 해결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임재균 감독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임재균 감독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10분의 1 제작비로 당신만큼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왜 안 먹히냐면은, 우리나라에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10분의 1 제작비로 당신들만큼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웃음내예요. 그게 콘텐츠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 콘텐츠를 그렇게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독창적인 그런 창작자들의 뛰어난 작품들, 올드보이가 됐든 김기덕 감독 작품, 이런 빛깔이 있는 거야지만이 그나마 거기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엉뚱하게 하면은 이두저도 아닌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지금은 그 위치에 딱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예요. 안노 히데요시 같은 이런 감독이 모든 각오를 다하고 다 감수할 각오와 자기가 갖고 있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정말 용기 있게 두 눈을 감고 헤쳐나가면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용기가 없고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제가 이 소중한 나라의 꿈을 만들면서는 기록이 있어요. 7년인가 8년 정도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7년인가 8년 정도를 무결건으로 작업을 했어요.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를 그림을 그렸거든요. 정말 애니메이터의 정신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부끄럽지 않게끔.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냥 다 젊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단편 문학을 하면서는 한 번도 촬영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지만 스태프들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일요일도 그렇고 다 시기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20몇 년 만에 휴가를 처음 가봤어요. 정말로. 제주도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노는 게.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그거 갖다가 다른 걸로 다 통해서 다른 만족감을 갖게 해라.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제 마음에 혼돈이 있어요. 뭐가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면은 그렇게 한번 눈을 부릅뜨고 세상과 맞서면서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지도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고 싶잖아요. 지금은 우리 막 요새 그러거든요. 우리 스튜디오가 점심 먹고 나면 애들이 금방 배고프대요. 왜냐면 점심 때 하도 웃고 떠들어서. 정말 다 애들이 다 웃기거든요. 저도 여기서만 이렇게 진짜 웃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너무 싫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 정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은 저도 그 사람 밑에 가서 그림을 그려도 한국 애니메이션 그런 기념비적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프로듀서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지금 너무너무 바람입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랄까 그냥 항아리 잘 만드는 그런 사람, 그냥 칼 잘 가는 이런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녀분이 계신가 봐요. 저보다 당연히 젊겠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해가시면서 애니메이션 쪽에서 정보가 필요하신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것처럼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얼른 끝내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연필을 명상하게 이런 어떤 계기로 지으신 거예요? 1998년에요. 그 단편 작품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단편문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연락이 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스텝 하나가 그 당시에 홈페이지는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정보를 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만들자고 했는데 그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URL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용으로 이제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그냥 별 뜻 없이 필요를 명상하려고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외국 분들도 힘들어 하시죠. 메디테이션 펜슬하는 거 길고 사업 쪽에 이렇게 더 그러신 분들은 너무 이름이 글로벌하지 못하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질문 더 없으신가요? 이렇게 앉아있기 힘드세요. 그러면 일단 마치기 전에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건 증명식을 하고